안녕하세요. 2025년 1월 1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인영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매일행정법 정인영 1월 1일이라 해서 달라지고 12월 30일이라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날 주어진 문제 성실하게 잘 이행하고 수행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자, 그래도 1월 1일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1년 한번 마스터 플랜 잘 세워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갑니다. 통고처분입니다. 볼게요. 자, 다음 중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해양경찰 간부 문제였죠? 기본적으로 통고처분 정리 좀 하고 보겠습니다. 자, 행정제재 중에 하나였죠? 의무행 확보수단, 행정상 실효성 확보하는 수단이죠.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 중에서도 강제, 우리 열심히 배웠죠? 강제는 강제집행과 즉시강제. 제목만 써볼게요. 강제집행하고 즉시강제.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좀 봤고요. 강제 말고 제재도 있죠. 제재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2개월 영업정지 많아요. 등록 취소, 그다음에 철회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우리는 행정벌만. 자, 요 행정벌. 제재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제재 중에 2개월 영업정지 같이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철회 되게 많아요. 근데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재 중에 행정벌에는 들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고의과실을 묻지 않습니다. 그거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행정벌은요, 두 개 있죠?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자, 제재 중에 이런 2개월 영업정지 같은 거는 이거는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행정벌은요, 형벌이든 질서벌이든 반드시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제재를 합니다. 거기다가 정당한 이유, 착오 있어야 돼요. 착오는 정당한 이유까지 있어야 돼요. 착오에 정당한 이유까지 있어야만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제재하고요.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형벌하고 질서벌일 때만 쓰는 말이고, 2개월 영업정지 취소 철회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특히 행정형벌은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 절차에 근거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형사법원에서 결정하는 죄형 법정주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에 반해서 질서벌, 이거 과태료죠. 과태료. 그래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입니다. 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과태료 제재 받는 건데, 이거는 고의과실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일반법까지 만들어졌죠. 여기는 죄형 법정주의 적용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죠. 이거 조심하셔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 적용돼서 형사 절차에 근거해서 형사법원에 판단을 받아야 되고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형사 절차, 수사 절차, 검사, 그 다음에 법원 이런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서 결정을 받기 때문에 행정제재, 의무형 확보수단 이거는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단 특별한 절차. 그래서 두 개. 첫 번째 통고처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직계심판. 자, 이 직계심판은 경찰서장이 하는 직계심판이고요. 서장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형사 절차상에 검사를 거쳐서 검사가 그래서 법원에 가는 요 직계심판도 있어요. 자, 요 직계심판은 전과 기록이 있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형벌 절차지만, 경찰서장이 법원에 제기하는 거는 특별한 요거를 특별 절차로 보는 거예요.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고처분 요거하고 요 두 개. 그래서 경찰서장은 여기 해양경찰서장도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들어가요. 서장이야. 청장 아니에요. 청장은 안 돼요, 법원에. 그래서 여기는 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과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절차, 이거는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일반 형사 절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절차가 아니죠. 통고처분은 원래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같이 이것도 형벌이에요. 형사범죄. 그래서 형사 절차예요. 형사 절차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전과가 남잖아요. 전과가. 그렇게 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거 향토해비금, 그러니까 경범죄 처벌법 같이 아주 경미한 범죄. 근데 전과 기록이 남으니까 이거 사람들한테 너무 사이드 이펙트, 피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걸 대신해서, 가름해서, 그래서 뭐로 한다? 형벌로 안 하고 당의 해당 청이 과금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모든 영역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이라든지 국세,
관세, 출입국관리법이라든지 또 도로교통법. 기본적으로 요 5개 법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가름에서 행정청장이 과금을 하면 이 과금 돈이잖아. 이럴 때 모르는 통고처분 또는 통고처분 범칙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납부하시면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금지를 적용합니다. 근데 납부를 안 하시잖아요. 그럼 불복 절차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 원칙대로 돌아가서 형사 절차로 가셔야 돼. 절차로 가셔야지 행정 절차로 가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항고소송 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 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고처분, 직결심판, 이거는 직결심판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통고처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문제가 바로 통고처분 문제예요. 특별한 절차로서. 과태료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통고처분 범칙금에 관한 설명. 그럼 통고처분은 납부해도 되고 납부 안 해도 형사 절차로 불복 절차 진행하니까 이건 강제 절차라고 보지 않습니다.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고처분은 말은 처분이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소송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본권료 행사 불행사로서 권력작용이 아니니까. 옳지 않은 거,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이 봐요. 경찰서장은 직결심판 갑니다. 그러면 통고처분할지 직결심판할지 그거는요 재량이에요. 재량. 무조건 무조건 먼저 통고처분하고 안 되면 직결심판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또 심지어는 통고처분은 만약에 통고처분할지도 마찬가지예요. 형사 고발할지 통고처분할지 그것도 재량이에요. 반드시 고발하다 안 되면 통고처분 간다. 아니면 통고처분하고 나서 고발한다. 그게 안 돼요. 한 번 하면 끝이고 선택사안이에요. 두 번째,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고발하였다. 반하지 않아요. 고발하든 통고처분하든 재량. 근데 둘 중에 한 번 하면 더 이상 못해요.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동일한 조세범 측 행위에 대해서 다시 통고처분 이거 못해요. 한 번 하면 끝이고 선택사안이고 2번이 틀렸고 3번 판례는 통고처분에 의해서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했대요.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 이중처벌 금지를 적용합니다. 일사부재리 적용해요. 범칙금 납부 확정 재판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중처벌 금지원칙 적용합니다. 4번 통고처분은 상대방 임의의 승복. 임의의 의미 강제 아니에요. 그 발효권 하기 때문에 자체만으로 통고처분을 이행을 강제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 의무의 형성을 발생하지 않는다. 형성하지 않는다. 맞죠. 강제 아니에요. 정말 좋은 지문인 것 같아요. 이거 자주 안 나오다가 요즘에 또 나오고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정리 잘하세요. 통고처분 문제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1월 1일 신년 새해를 여러분과 함께한 정인영이었습니다.